12페이지. 무효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즉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연히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무니까 무. 자, 어디 보느냐. 두 번째 단락.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도 없다, 채무도 없다,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소유권 없다요. 소유권 없다. 따라서 채무가 없기 때문에 아직 이행을 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지. 이유, 채무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행을 했어. 인도해주고 등기까지 넘겨줬어. 그렇다면 각 당사자, 갑과 을이 서로서로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한 이득. 이거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있다. 무효의 효과예요. 서로서로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라. 자,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무효로 들이댈 수 있어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가 절대적 무효. 이에 반해서 상대적 무효는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고 제3자에 대해서는 특히 선의 삼자에 대해서는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에서 상대방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그 다음 통정의 표시 무효. 이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우리 법 조문이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 법 조문에 따라 상대적 무효. 자, 어디 가시느냐. 무효행위 추인이란 게 뭐냐. 추인 이 개념만 봅니다. 무효인데 우리 유효로 합시다. 이게 추인 의사표시예요. 무효인데 우리 유효로 하자.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 이걸 추인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인데 우리 유효로 합시다. 추인 계속 나와요. 무효행위 추인이 있고 밑에 취소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도 있고 추인이 계속 나오니까 일단 무효행위 추인 개념만 잡으세요. 더 깊게는 안 나갈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취소란 일단 유효합니다. 그런데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예요.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다 의사표시 하나로 법률행위 된다 해서 이걸 단독행위 뭐 그런 거 해요. 다음 주에 이제 할 거예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우리 민법에서 딱 3개밖에 없어.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그렇게 따라하세요. 자, 넘어가. 이제 뭐 취소권자는 걔들이 할 거고 취소의 상대방은 계약 상대방에게 하겠고 을한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해도 돼요. 자, 취소 효과. 처음부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이게 5번 나왔다는 얘기지. 이 조문 그대로. 처음부터. 따라서 거기 두 번째 봅니다. 취소 사유 중 3가지 중 제한 능력을 이유로 갑이 취소한 경우 선의 병행한테도 들이댈 수 있어요. 왜? 이는 법률행위 동네니까. 하지만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제3자가 선이라면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법률행위 동네냐, 의사표시 동네냐. 거기에 따라 결론이 어떤 건 대항하고 어떤 건 대항 못하고 동네로 파악하면 됩니다. 자, 취소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똑같죠. 서로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세요. 취소 효과 똑같은 거예요. 무효 효과하고. 자, 취소해서 추인은 뭐냐?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는데 나 godbil이야. 나 취소할 수 있어. 하지만 안심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의 추인이에요. 아까 무효행위 추인하고 좀 달라요.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인데 유효로 합시다. 그게 무효에서 추인이고 취소에서 추인은 취소하지 않겠다. 결국은 확정 유효로 만드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단 그대로 외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란 나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을게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그대로 처음에 외워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제 해제로 한번 가봐요. 해제. 저기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에서 39페이지. 계약법 동네요. 계약 해제. 39페이지 펴시고, 자, 계약법의 목차를 한번 써드릴게요. 계약법도 마찬가지 총론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어요. 계약 강론에서 세 가지 계약을 배워요. 첫 번째가 우리가 계속했던 매매 계약. 두 번째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교환 계약. 세 번째가 임대차 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우리 시험 범위 세 가지 채권 계약을 말해요. 그러면 매매란 건 갑이 지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파는 계약이죠. 재산권, 소유권이 재산권이죠.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요. 이걸 유상계약이라고 해요. 상은 상장, 반대급부, 인내, 매매대금.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는 계약을 유상계약 그래요. 그러면 유상반대는 반대급부 없는 무상증여계약. 증여계약은 내가 공짜로 자식한테 아파트 소유권 넘겨주고 돈을 안 받아요. 이게 공짜 무상증여 유상매매예요. 재산권, 소유권 넘겨줄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 반대급부로 대금, 매매대금 5억, 대금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함으로써 매매계약은 성립해요. 자, 그러면 을은 소유권 이전 채권이 있고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가 있어요. 채권 채무가 발생해. 결국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박아야 돼요. 그 전에는 채권 상태예요. 자, 그러면 갑도 채무 있고 을도 대금층에서 보면 5억 줄 채무. 얘는 돈과 관련해서는 돈 줘, 5억 줘, 대금 지급해달라는 대금 채권이 있어요. 즉 소유권 측면이냐 돈 측면이냐에 따라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소유권 줄 채무, 매수인 을은 대금 줄 채무죠. 우리 법은 채무 중심으로 법 규정을 해놨어요. 재산권을 이전해 줄 것을 채무, 매수인은 돈 줄 것을. 그래서 이런 매매 계약을 갑도 채무 있다, 을도 채무 있다 해서 이 매매 계약을 쌍방 모두 채무 있는 계약, 그래서 쌍무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쌍무라는 것은 채무무자예요. 쌍방, 갑, 을, 쌍방 모두 채무가 있네요. 그래서 쌍무 계약. 두 번째, 반대급부가 있죠.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반대급부 있을 유상계약, 쌍무 유상계약이에요. 매매계약, 교환, 임대차 다 쌍무유상. 교환은 재산권 주고 반대급부가 돈이 아니라 같은 소유권으로 줘요. 재산권 주고 재산권 주고 교환. 임대차는 임대인 갑이 사용하게 키 넘겨주고 얘는 이게 무슨 임자일까요? 임대차 계약할 때 월세 임자야. 차임. 월세 빌려주는데 대차 계약인데 반드시 반대급부로 월세를 받아. 임료. 법은 차임. 임료, 차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파트를 빌려주고 반대급부로 차임을 받아요. 법상용 차임. 월세. 사용케 하고 반대급부로 월세, 차임 받는 계약. 다 쌍무 유상계약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약속만으로 성립해요. 약속만으로. 이걸 낙성계약 그래요.
말이 어렵죠? 약속만으로 성립한다. 즉 현실적으로 소유권 넘겨주고 돈 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줄게. 그러면 매매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앞으로 소유권 등기 넘겨줄 거고 앞으로 5억 주기로 약속만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요. 바로 현금 박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현실 매매라고 해요. 상관없어. 바로 우리 동산은 다 현실 매매지. 슈퍼에서 그냥 계산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약속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낙성계약. 자, 그러면 이제 단어 공부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계약법 강론에서 배울 세 가지 계약. 매매교환 임대차는 이걸 외워야 돼요. 처음에는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너도 주고 나도 주고 쌍무. 매매교환 임대차 쌍무계약. 매매를 기반으로. 그 다음 재산권 소유권 주고 반대급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상. 쌍무 유상. 반대급부 있어요. 그 다음 앞으로 주기로 약속만 하면 계약은 성립해요. 이걸 낙성계약 그래요.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 공통성질 쌍무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순서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유상 쌍무 절대 하지 마시고 쌍무 유상 낙성. 그 다음에 꼭 계약서 쓸 필요 없어요. 불요식 계약이다. 형식이 필요할요. 계약서라는 방식, 형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불요식 계약 그래요.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갑을, 쌍방 모두 무가 있네.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반대급부 반드시 있네. 재산권 주고 반대급부로 돈 받아야지. 반대급부로 같은 재산권 받아야지. 반대급부로 월세 받아야지. 유상. 약속만으로 약정만으로 성립. 꼭 박치기 할 필요 없다. 앞으로 주기로 약속만 하면 계약 성립. 낙성계약. 자, 반대말. 쌍무계약의 반대말은 편무. 한쪽 편만 채무가 있어요. 증여. 무상편무. 자, 유상 반대 당연히 없을 무상 반대급부 상장이 없죠. 공짜계약 무상증여계약. 그래서 증여계약은 무상계약. 우리가 배우는 건 무상계약이 없어요. 다 유상. 왜? 반대급부 있으니까. 유상은 반대급부 있다. 돈 줘. 소유권 줘. 월세 줘. 다 반대급부 있어. 유상. 그 다음에 낙성계약 반대말이 좀 어려워요. 물계약. 요물. 아이고 말이 되게 어려워. 요물. 물건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할 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약속만으로 안 돼. 형질 박치기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요물계약이 매매계약에서 나오는 계약금 계약이에요. 자, 적지 마요. 교재 있어요. 제가 좀 이따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계약금 계약은 우리 계약금 걸죠. 계약할 때 실제 계약금 10%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요. 내가 내일 계약금 걸게. 약속만으로 안 돼요. 들어와야 돼. 입금돼야 돼. 현금 박치기 해줘야 돼요. 이걸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약속만으로 안 돼요. 계약금이라는 물건을 반드시 상대방이 인도해야 계약 자체가 성립해요. 그래서 요물계약이 뭐냐? 반드시 계약금이라는 물건을 상대방이 인도해야만 계약 자체가 성립해요. 반대. 약속만으로 안 돼요. 실제 지급하세요. 요물계약. 불요식 반대는 불자 떼어버리면 되지. 반드시 계약서 써야 돼요. 일정한 형식이 필요할요. 요식 계약 그래요. 그래서 쌍무 반대말 편무. 무상편무 대표가 증여예요. 증여. 공짜로 자식한테 아파트 한 채 줄죠. 아버지만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어. 자식은 채무가 없어요. 쌍무, 유상. 매매교환 임대차는 이거예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에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36페이지. 계약의 종류, 쌍무, 36페이지. 앞장에 있어, 앞장. 보이죠? 1번에 계약의 종류, 쌍무, 유상, 낙성. 쌍무 반대, 편무, 유상 반대, 무상. 없을 무. 반대급부 없죠. 그 다음에 낙성 반대말이 요물. 그래서 세 번째, 계약금 계약은 약속만으로 안 돼요. 실제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계약금 10%를 지급해야만 성립해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닌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기출 6번이에요.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 계약이다. 아주 잘 나와요. 자, 이제 어디 가시느냐? 목 잡아요. 계약은 성립. 어떻게 성립하느냐?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2번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해요. 자, 오른쪽 가요. 동시행 항변권. 아까 잠깐 했죠. 뭐 내용 볼 필요 없어. 너 소유권 줄 때까지 나 잔금 못 줘. 동시행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항변권이에요. 동시행 항변권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인데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이놈이. 자, 봐요.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잔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5월 1일 날 계약금 10% 5천 실제 지급합니다.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니까. 한 달 후 중도금 주기로 계약서 썼고 나머지 2달 후 잔금 주기로 계약서를 5월 1일 날 썼어요. 그러면 중도금 날짜가 되면 매수인들은 중도금 줘야 돼요. 중도금 줍니다. 이런 걸 먼저 이행해야 될 채무, 선이행 채무라고 해요. 그런데 얘는 7월 1일 날짜가 오면 소유권 넘겨줄 등기 서류를 줘야 되고 매수인은 잔금을 줘야 돼요. 잔금 주는 거하고 소유권 등기 서류 주는 것은 이 양 채무죠. 소유권 이전 채무, 잔금 지급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야. 동시이행. 이 양 채무는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는 동시에 이행해야 될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다 그래요. 그런데 서로 부동산에서 만나서 법무사한테 등기서류 맡기고 나는 잔금 계좌이체하고 해야 되는데 갑이 미안해. 등기서류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먼저 잔금 쏘아줘. 내가 꼭 며칠 안에 등기 넘겨줄게. 그럼 매수인은 등기서류도 안 준 상태에서 잔금을 쏘면 위험에 빠져요. 잔금 쏘았는데 얘가 등기 안 넘겨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는 동시에 이행해야 될 채무가 쌍방에 있는데 어느 한쪽이 지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이행 청구할 때 지는 등기서류 안 주면서 매수인한테만 잔금 쏘아주세요. 그러면 을은 동시행합시다. 즉 등기서류 줄 때까지 나 잔금 못 줍니다. 주세요.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 결국 자기 채무이행을 잔금 주는 채무이행을 이행 거절하는 거예요. 이행 거절. 못 줍니다. 등기서류 줄 때까지 저 못 줘요. 잔금 못 줘요. 마찬가지. 을이 잔금도 안 주면서 등기 먼저 넘겨달라고 하면 갑이 그러겠죠. 잔금 줄 때까지 저 등기 못 넘겨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양채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 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지는 안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만 이행 청구할 때 당신 채무 이행할 때까지 등기서류 줄 때까지 저 잔금 못 줍니다.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 넘겨서 위험부담은 오래 걸려요. 3자 계약도 필요 없고. 자, 계약 해지 이제 들어가. 계약 해제. 계약 해제,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세 개가 연결돼요. 자, 무효 취소.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 취소는 취소해야 무효.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해제는 뭐냐?
해제하면 무효가 돼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해제해도 무효가 돼요. 문제는 대상이 달라. 취소 대상은 법률행위, 계약을 포함한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두 개가 있어요. 의사표시 하나로 성립하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두 개로 성립하는 계약이 있어요. 의사표시 개수가 두 개냐, 의사표시 개수가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냐? 단독행위,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배워요. 생기초예요, 생기초. 홀로 단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법률행위가 돼버려. 단독행위. 계약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계약이 되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야 단독행위.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이거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즉 법률행위가 돼버려. 의사표시 꼴 법률행위가 됐다는 얘기예요. 단독행위라고요. 문제는 취소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 아까 우리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의 필수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대리,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죠. 취소 대상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어요. 따라서 둘 다 취소 대상이 돼요.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단독행위도 취소 가능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계약은 아니 해제는 계약만 해제 가능해요. 계약에서 나오는 특유제도가 해제예요. 단독행위 해제란 말은 없어요. 무조건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게 계약 해제, 계약 해제 그래요. 단독행위 취소, 계약 취소 다 가능해요. 따라서 법률행위 취소라고 하지만 통상 법률행위가 계약이니까 제가 계약 취소한다고 그래요. 대상이 일단 달라요.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사유는 세 가지. 제한 능력, 법이 딱 정해놔요. 착오 의사표시, 사기, 강박 의사표시. 민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는 이 세 개밖에 없어. 그러면 언제 해제할 수 있냐? 해제 사유.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네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네요.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지 채무를 나한테 이행을 안 해. 계약했는데. 그럴 때 해제가 가능해요.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를 법이 정한 해제 사유다 해서 법정 해제 그래요. 우리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면 갑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매매하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가 있는데 갑이든 을이든 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자,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잔금을 걸었어요. 7월 1일자. 그러면 잔금 날짜 7월 1일자에 등기서류 갑은 주고 을은 잔금 주고 그러면 계약이 무사히 이행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등기서류를 안 줬다거나 대금을 안 줘요. 채무는 날짜 되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했지. 이행이 가능함에도 너 잔금 안 주고 있는 거야? 이행 지체. 채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어요. 등기소를 안 주고 있다든가 잔금 날짜 한 달이 지나도록 잔금을 안 주고 있다든가 채무 불이행 첫 번째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을 지체하고 있어. 그러면 이행 지체하면 채무 불이행은 두 개가 있어요. 이행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지체 상태. 두 번째는 계약 체결한 후 한 달 후 건물이 화재로 소실 멸실돼 버렸네. 그러면 건물이 날아가 버리면 어떤 사유로 여기에 있는 갑 소유권도 날아가 버려요. 물권 소멸 사유 중 첫 번째 소멸 사유가 목적물의 멸실이야.
물권은 반드시 대상에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물건이 사라져버리면 물권, 소유권을 비롯한 모든 물권은 소멸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는데 넘겨줄 건물이 사라져버렸죠. 소유권이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매도인 갑의 이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졌는데 소유권 X 나버렸는데 이걸 불능이라고 해요. 불능. 불가능에 빠졌어요. 불능. 계약 체결한 후 건물 멸실로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행이 불능에 빠졌어요. 근데 이 건물 멸실 원인이 갑의 잘못이 개입된 경우 채무 불이행은 반드시 채무자의 귀책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귀책 사유. 귀책 사유는 고의, 일부러 그랬거나 또는 고의는 아니지만 잘못, 과실을 귀책, 책임 있는 사유 그래요. 책임 있는 사유. 채무 불이행은 반드시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따라서 이 멸실 원인에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면 이걸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행 불능이라고 해요. 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예요.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 둘 다 채무자 귀책 사유를 전제로 지체 불능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놈이 돈을 줘야 되는데 자기는 제공했어요. 등기서류. 그런데 이놈이 돈 안 주면 등기서류 지금 안 주고 있겠지. 먼저 주면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행지체. 건물이 계약 체결 후 날아가서 이 불능을 후발적 불능 그래요.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한 후 불능에 빠졌지.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잘 있었는데 계약 체결한 후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불능을 후발적 불능. 그런데 이 불능의 원인을 따져보니까 매도인, 소유권 넘겨줄 채무자, 얘가 불내버렸더라. 채무자 귀책 사유에 의한 불능의 경우 채무불이행이에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이 두 번째 이행불능. 그러면 법이 정한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있다면 계약 해제할 수가 있다.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두 가지.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런 단어들을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하세요. 해제 사유니까 이제 행동합니다. 을은 이 매매계약을 상대방, 갑이 지채무를 이행, 지체하거나 건물이 날아가서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계약을 없애야 돼요. 그게 해제예요. 잔금 안 줘요. 건물이 날아갔어요. 계약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문제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잔금을 일주일, 한 달 안 줬다고 해서 그냥 바로 해제는 못 돼요. 우리 법이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한 번은 이행할 기회를 줘라. 이게 최고란 말이 나와요. 한 번은 독촉 들어가야 돼. 갑이 해제하겠죠. 잔금 안 줬으니까. 너 왜 잔금 안 주니? 빨리 일주일 안에 잔금 줘. 이걸 최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잔금 빨리 줘. 일주일 줄게. 최고. 했어. 그래도 잔금 안 줘. 최고한 후 해제. 하지만 불능의 경우에는 건물이 날아갔습니다. 소유권 넘겨주는 게 불능에 빠졌죠. 을이 최고할 이유가 없지. 죽어버렸는데 이미 건물이. 소유권이 사라졌는데 바로 해제. 최고 없이 불능은 바로 해제가요. 바로. 지체하고 불능 다른 점이 이거예요.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돼요.
이달 말까지 잔금 꼭 줘. 한 번은 최고 독촉 한 후. 그래도 이행을 안 해. 그때 해제. 최고 후 해제. 하지만 불능의 경우에는 이미 뭐 불능인데 최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래서 바로 해제. 바로 해제. 등기소리를 안 줬다. 7월 1일 날. 바로 해제 안 돼요. 등기소리 주는 것은 가능하거든. 그래서 갑 2주일 안에 등기소리 줘요. 그래도 등기서류 당신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합니다. 한번 내용증명 보내고 해제. 그래서 지체는 최고한 후 해제. 불능은 바로 해제. 이행 불능의 경우 최고 없이 바로 해제 가능하다. 이게 기출 5번이야. 5번. 바로 해제. 지체는 최고한 후 해제. 이게 기출 4번. 가장 기초되는 게 나와요. 이런 건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문제는 난이도 상, 중, 하가 있잖아요. 이런 건 난이도 하야, 하. 이 정도 난이도 하, 그 다음에 중에서도 하. 그게 약 50점에서 60점까지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절대 실수하지 않으면 50점, 60점까지는 맞출 수 있다. 그래서 계약 해제라는 것은 채무자가 상대방이겠죠. 둘 다 채무자요. 얘는 소유권 이전 채무자, 얘는 대금 채무자. 돈을 안 줬다거나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준다거나 각 채무자가 지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민법이 정한 해제. 채무 불이행이 뭐냐? 우리 민법이 정한 채무 불이행은 2가지. 이행할 수 있는데 안 주고 있어. 소유권을 등기를 안 준다거나 돈을 안 준다거나 대금을 지체. 불능. 불능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건물이 날아가면 소유권 소멸. 소유권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줄 것이요? 불능에 빠졌다 그래요. 불능. 소유권만 불능에 빠지지 대금 채무는 불능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저 돈 주고 싶어도 잔금 못 주겠어요. 불능이에요. 안 그래요. 돈 불능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너한테 돈이 없는 거지. 은행에 돈 많아. 달러빚 내서 잔금 지불해. 그거예요. 그래서 불능은 항상 소유권만 불능이 빠져요. 대금 채무는 불능이라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행 지체예요. 매수인의 대금 채무는 무조건 지체. 불능은 오로지 소유권만 불능. 언제? 건물이 멸실해요. 우리 사례 단순해.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멸실했다. 그럼 불능이야. 불능. 이행 불능. 자, 그러면 해제했습니다. 계약은 5월 1일 날 했는데 해제는 7월 1일 날 등기를 안 줬다든가 잔금을 안 줘서 최고한 후 또는 불능이 발생해서 8월 1일 날 해제했다고 해봐요.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당연히 상대방이 쏘았겠죠. 8월 1일 일단 유효한 계약을 해제하면 무효가 돼요. 해제하면 무효가 되는데 취소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유효한 계약이었죠. 근데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계약 해제합니다. 8월 1일 쏘면 이 계약은 무로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똑같아요. 처음부터. 소급 처음부터 무로 날려버려요. 취소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유효한 법률 행위를 취소를 하면 서급 무효. 일단은 유효한 계약을 해제하면 마찬가지 처음부터 소급 무로 날려버려요. 그래서 취소나 해제는 법률행위 또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예요. 이걸 취소권, 해제권. 이와 같은 취소권, 해제권은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하나.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하나.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 단독행위. 이거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요. 바로 취소 효과가 발생해. 바로 해제 효과, 무효가 발생해. 이런 걸 형성권이라고 해요.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 된다는 얘기는 상대방 동의 있다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 취소. 해제! 해제. 너 취소하지 마. 너 해제하지 마.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어. 취소! 취소 효과 발생. 해제! 해제 효과 발생. 이런 걸 바로 법률관계를 만들어버린다 해서 형성권이라고 해요. 형성권.
그래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써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취소 효과, 해제 효과 이런 권리를 형성권 그래요. 자, 그러면 해제하면 처음부터 소급 무효. 자, 해제 효과예요. 해제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 계약이 처음부터 소급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혹시나 을한테 등기까지 넘겨준 후에 혹시 해제될 수도 있어요. 먼저 등기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 해제했다. 돈도 중도금까지는 받았지. 3억이 들어왔지. 갑은 을로부터 3억 받았고 얘는 인도 받았고 등기까지 박았어. 잔금이 아직 안 준 상태였어. 그런데 이놈이 결국 잔금을 안 줘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로 날려버리니까 이 매매는 무효, 해제로 무효.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 소유자는 암놈. 따라서 서로서로 받은 것은 부당한 이득으로서 돌려주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까 무효가 되면 서로서로 받은 거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줄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죠. 똑같아요. 계약 해지하면 무효가 되니까 서로서로 받은 거 3억 받은 거 건물, 등기 그거 다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인데 용어가 달라져요. 원상으로 회복하세요라는 원상 회복 의무 이 말이 떠요. 받은 거 돌려주게 이게 원상 회복 의무. 아니 똑같이 무효가 됐는데 왜 부당이득 반환 의무란 말을 쓰지 않느냐? 부당이득 반환하고 범위가 달라요. 반환 범위가 해제의 경우에는. 그래서 단어를 바꿔요. 원상 회복 의무. 그래서 해제하면 서로서로 받은 것은 돌려주세요. 원상으로 회복하세요. 원상 회복 의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 혹시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하세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건 손해배상 청구는 해제의 효과는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가요. 갑이든 을이든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일단 계약을 없애요. 해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 무효, 받은 건 돌려주세요. 원상 회복 의무. 그 다음 계약을 끝냈는데 계약은 없앴어. 해제로 무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네가 임마 이행을 안 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의 효과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첫 번째 계약 날리세요. 해제. 두 번째 채무불이행으로 당신한테 손해가 발생하세요.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즉 손해배상 청구는 해제의 효과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효과예요. 그런데 모든 교과서는 해제의 효과에 그냥 요 세 개를 목차를 구성해요. 소급무효,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그냥 엄밀히 말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해제 효과가 아니라 이놈 효과야. 채무불이행의 효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그래서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가 가능하냐?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또는 상대방이 나를 때렸어. 불법행위가 있거나.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화살표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려면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또는이에요. 또는 불법행위가 있거나. 그래서 앞으로 부당이득이랄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계속 나올 건데 그러면 상대방한테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또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근데 채무불이행이 없거나 불법행위도 없다면 비록 나한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배상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또는 불법행위가 있거나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의 효과지만 그냥 편의상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합니다. 계약해지 효과는 3개. 처음부터 받은 건 돌려줘. 일단 이게 한 목차고, 두 번째,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법조문에 있어요. 다. 법조문, 이건 뭐 기본 이론. 이게 계약해지예요. 이게 가장 기초예요. 그러면 39페이지 한번 봐봐요. 계약해제 2번 봅니다. 우리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 민법 규정에 따라 해제한다 해서 법정 해제권 그래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에는 2개가 있어요. 1번 이행지체, 2번 이행불능. 자, 넘겨요. 지체, 불능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넘기셔서 해제의 효과. 해제의 효과는 목차 봐요. 1번 처음부터 무로 날려버려요. 소급무효. 취소하고 똑같죠? 취소나 해제는 계약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무효. 따라서 처음부터 무니까 서로 받은 것은 부당한 이득 돌려줘야 돼. 해제에서는 원상으로 회복하세요. 원상 회복 의무 이 단어가 나와요. 반환하는 범위가 달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 손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목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효과는 소급 무효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가능 이렇게 3개가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계약법을 개관해버렸어요. 계약법 총론을. 가장 기초가 쌍무, 유상, 낙선계약. 아까 했죠? 쌍무, 유상, 낙선. 그게 가장 기초고 해제 개념을 아셔야 돼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불이행.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요. 어디를 가느냐? 대리를 갈 거예요. 대리가 일단 6페이지 한번 봐봐요. 6페이지. 의사표시. 6페이지. 자, 두 번째 동네인 의사표시 찾았어요? 자,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걸 비진이 의사표시. 그 다음 2번 통정. 서로 정을 통한 서로 짜고 친 고스톱이요.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 그래요. 자, 오른쪽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 민법 의사표시 동네에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자, 봐봐요. 의사표시라는 것은 첫 번째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이 법률행위 동네에서 반사회 법률행위하고 불공정 법률행위를 배워요. 둘 다 무효죠. 이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예요. 다음 제한 능력이라는 게 법률행위 동네에서 나와요.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니까 이건 취소예요. 취소. 마찬가지 절대적 취소겠죠. 모든 3자에게 무효 취소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네인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예요. 법률행위, 계약 생각을 하겠죠.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의사표시 하나냐 의사표시 2개냐 문제일 뿐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없다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를 두 번째 배우는데 의사표시라는 것은 내 속마음인 의사가 상대방에게 겉으로 표시된 걸 말해요. 의사표시.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법률적 의미 있는 말을 할 때 속마음 그대로 표시해야겠죠.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내 속마음과 상대방한테 말한 표시 행위는 일치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의사표시할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해. 또는 주려고 줬는데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줬어. 그러면 이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문제가 있어. 이걸 배워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게 3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 어이씨, 잘못했어. 사기강박은 이 2번째로 해야지. 이 3개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예로 증여의사 없이 준다고 표시, 짜가로 매매의사 없이 매매한 것처럼 표시. 착오는 속마음인 의사와 겉에 표시한 게 불일치예요. 그래서 비진이, 통정, 착오는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게 불일치예요. 속마음은 5억이 있는데 공 하나 빠뜨려 버렸지. 다 불일치예요. 이에 반해서 사기강박은 내가 살려고 샀지. 살려고 샀어. 근데 사기당해서 피해를 입은 거죠. 내 의사결정에 사기, 강박이라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어요. 증여하려고 줬어. 근데 국가가 너 사형시켜버릴 거야. 어쩔 수 없이 줬죠. 강박이라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하자가 없애야 되니까 하자가 있는 거지. 사기나 강박이라는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에 그러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에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에는 동네가 달라져. 여기서도 3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사례로 기억해야 돼. 사례로. 얘는 살려고 샀고 주려고 증여했어요. 증여의사로 국가에 증여했어. 무상증여. 협박당해서. 주려고 줬지만 일치하지만 협박당했다는 하자. 살려고 샀어. 하지만 사기당해서 샀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 동네. 이걸 중심을 꽉 잡아요. 마지막으로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자, 상대방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의사표시 쏘았을 때 상대방이 알아야겠죠? 도달주의라고 해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하면 효력 발생해요. 이 도달은 전화로 하면 바로 도달, 편지로 하면 편지 받아본 때. 그래서 도달주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2번째 동네인 의사표시 동네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비진이, 통정, 착오.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당했다는 하자, 협박당했다는 하자. 이 2개. 사기강박, 의사표시.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언제 취소합니다. 효력 발생하느냐. 당연히 상대방이 알았을 때지. 도달주의라고 해요. 취소합니다. 상대방이 들어야지. 전화로 들었던 편지를 받아봤든. 그래서 도달주의. 자, 그래서 봅니다. 목차만 볼게요.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내용으로 바로 가요. 조문은 1월달부터 이제 읽어드려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증여의사 없이 주겠다고 표시. 의사는 증여의사 없죠. 근데 친구의 아파트한테 줄게 공짜로 증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 불일치를 갑은 표이자라고 하는데 표이자 알죠? 거짓말이니까. 알면서 혼자 상대방 모르는 경우가 많지. 자, 효과, 원칙.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 들어간다고 했어. 상대방은 고마워했죠. 믿었지. 이 믿음 보호해줍니다. 거짓말한 갑 보호하지 않아요. 따라서 표시된 대로 유효, 효력 발생. 줘야 돼요. 채무 있다, 채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따라서 을은 다음날 야 갑, 너 어제 술 먹으면서 나한테 아파트 한 채 준다고 했지. 빨리 등기소 가자 할 수 있다. 채권이 있으니까. 걔는 가야 된다. 하지만 예외. 상대방 을이 표의자 갑에 의사표시한 사람을 표의자 그래요. 상대방 을이 표의자 갑에 진이 아님. 즉 거짓말한다는 걸, 증여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죠. 상대방 받을 생각 없으니까. 무효, 무로 해줘요. 무로. 그래서 채권 없고 채무 없고 등기 가도 소유권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무효 효과니까. 하지만
병이 나타났다. 이놈이 선이다. 모든 의사표시 이 4개 동네는 무효 취소로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다 있어요. 저 위에 법조문 한번 봐봐. 제2야.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비진이 무효는 그거예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만 무효고 선의 병이 나타나면 이놈한테는 유효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통정. 상대방과 통정해야 돼요. 팔 생각 없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 그런 말로 나와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 불일치. 이게 가장 매매 통정의 표시. 바로 상대방과 짰죠. 오른쪽. 불일치 알고 짜고 알고 혼자 알고 짜고 이렇게 구별하면 돼. 비진이하고 통정은. 언제나 무효죠. 상대방 소유권 취득할 생각 없어. 등기만 받고 있다는 거 안 합니다. 무효. 하지만 선의 3자 병에 대한 관계에서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자, 차고 내용 바로 갑니다. 의사와 표시 불일치. 즉 나는 5억에 쓰려고 했는데 아이쿠 공 하나 빠뜨려서 5천에 판다는 계약을 했지. 큰일 났지. 이 불일치를 당사자가 몰라요. 자, 비진이 통정하고 차고가 다른 점이 이거야. 의사와 표시 불일치하죠. 그런데 비진이하고 통정은 불일치 사실을 갑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불일치 사실을 갑이 알아요. 하지만 차고는 착각에 빠졌죠. 불일치 사실을 갑이 몰라. 그러니까 차고라고 하죠. 차고에 빠졌다 그러죠. 불일치를 몰라요. 자, 그 밑에 일단은 차고는 유효. 하지만 민법이 취소 사유를 정합니다.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 무효. 마찬가지 혹시 을이 병한테 팔았고 병이 선이라면 차고 취소로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회 강박.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괄호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어요. 증여. 앞에는 매매고 뒤는 증여 개념이에요. 하지만 살려고 사고 주려고 줬는데 증여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주려고 줬다. 살려고 샀다. 매수의사로 매수한다는 표시. 증여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 일치해. 하지만 사기당했지. 강박당했지. 사기 강박 의사 표시. 의사와 표시 일치. 다만 사기당했다는 강박당했다는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 마찬가지. 일단 유효. 하지만 취소할 수 있게 해줘요. 민법이 정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마찬가지. 법조문. 이 사기 강박 취소로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오케이. 효력 발생 시기 넘겨봐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취소합니다. 해지합니다. 다 을한테 하겠지. 갑이. 상대방 을에게 네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라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의사표시 효력 생깁니다. 발생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10분간 쉬고 대리 기초 배울게요. 대리.